네, 두 번째 시간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네, 지난 강의 때 혈액순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압, 콜레스테롤, 당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먼저 혈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심장은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자, 심장이 박동할 때에는 이제 수축과 이완이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그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 피가 심장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겠죠. 심장이 펴질 때는 들어오겠죠. 자,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피혈의 압력이죠. 피가 혈관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걸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겠죠. 혈관이 받는 힘이 가장 세겠죠. 그 다음에 심장이 펴질 때는 가장 낮겠죠. 그래서 확장기 혈압, 수축기 혈압을 최고 혈압, 확장기 혈압을 최저 혈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혈압이 되게 되면 자, 심장이 박동을 해서 이렇게 혈관을 쭉쭉 밀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혈관이 약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자, 고혈압은 140에 90부터입니다. 자, 140에 90이 되는 고혈압이 되게 되면 혈관 내벽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많이 받아서 상처를 입기가 쉽겠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우리 살갗의 상처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피의 흐름이 차단이 되겠죠.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이 혈관하고 연결된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피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장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거죠. 네, 괴사라고 합니다. 장기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혈관이 어떤 장기에 연결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합병증이 나옵니다. 자, 고혈압이 무서운 거는 바로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은 작은 혈관 합병증이고요. 오른쪽은 큰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인데요. 선생님들 그 혈압이 증가하면 어느 혈관부터 망가질까요? 작은 혈관, 큰 혈관 중에서 작은 혈관. 그렇죠. 더 약하니까. 그래서 왼쪽 합병증이 먼저 나옵니다. 자, 막막에는 미세한 혈관이 많은데 막막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면 뭐 터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되면 시력이 상실되는 고혈압성 망막증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신부전, 신경화증 이렇게 와서 신장투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 경우는 이게 성기능이 혈액순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 성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장애가 남을 수 있지만 오른쪽 큰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가해지는 합병증은 뇌졸중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막히겠죠. 막히는 거를 뭐라고 그랬나요?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그래서 뇌경색은 장애가 남을 수 있지만 뇌 세포가 죽기 때문에 뇌출혈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니까 사망할 수가 있고요. 자, 심장에 가해지는 합병증은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장 질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의 근육이 경색된다. 그래서 심장이 멈춘다는 건데요. 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죠. 자, 옆에 보시면 협심증이 나오죠. 등산을 한다든가 계단을 올라갈 때 뭔가 심장에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나는 거. 바로 혈관벽이 좁아질 때 느껴지는 협심증입니다. 네네.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왼쪽 손을 들어갔다. 이게 선생님들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 손을 쥐었다 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목을 꽉 쥐어 보세요. 자,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잘 안 되시죠? 네. 이게 협심증이고요. 오늘 제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펴지겠죠? 네.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고혈압 합병증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고혈압이 왔다 그래서 바로 합병증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별거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고혈압이 되고 나서 약 5년 정도, 평균 5년 정도 지나야 합병증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고혈압의 범위를 보면요. 140에 90부터 혈압을 측정했을 때 140에 90부터를 고혈압으로 보고요. 정상 혈압은 몇에 몇 가지입니까? 120에 80까지. 자, 근데 혈압을 쟀는데 이제 고혈압이 나왔어요. 140, 90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대로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병증이 나온다. 가만 두면 안 되겠죠. 혈압을 강제로 낮춰야겠죠? 그 방법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거예요. 네. 의사가 처방해준 고혈압 약을 드시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자, 혈압이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럼 약 끊어도 되겠네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고혈압 약은 이제 어떤 감기약의 어떤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그 강제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화학적인 작용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약효 지속 시간이 보통 한 24시간 가요. 그래서 24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약을 드셔야겠죠? 네, 그 다음날 또 다시 드셔야 되고요.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그렇습니다. 고혈압약은 그래서 평생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그럼 고혈압약 하루에 하나를 드시는 거 뭐 비타민이라 생각하고 드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약을 하나를 드셨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혈압이 또 올라가요. 2알 드십니다. 다른 종류의 혈압약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당뇨가 옵니다. 그러면 당뇨병 약까지 들어가요. 약이 이만큼 됩니다. 약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속이 쓰려요. 위장약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셔서 이렇게 약을 하루에 한 움큼씩 드시는 경우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고혈압입니다. 네, 고혈압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고혈압을 만드는 그런 생활 환경과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 나트륨의 성질은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자, 그런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남아도는 수분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혈액 속에 있죠.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겠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을 밀어내는 힘이 커지겠죠. 혈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혈압은 혈관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러니까 적정량을 드셔야 되는데 WHO에서는 하루에 5g까지만 드시면 괜찮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평균 몇 g을 먹습니까? 20g, 4배를 먹습니다. 네, 4배를 먹습니다. 이래서 한국인이 좀 고혈압 환자가 많은 편이고요. 나트륨 함량 음식 순입니다. 자, 1등부터 쭉 나왔는데요. 짬뽕.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짬뽕. 자, 1등부터 20등까지 쭉 보시면요. 대부분 다 어떤 형태의 음식일까요? 국찌개.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국물입니다. 국 끓이실 때 소금 넣으시잖아요. 조금씩 넣으시면서 한번 보고 심심하다 하면 다시 넣으시고. 난 소금 안 넣는데요. 난 간장 넣는데요. 간장도 사실 소금이죠. 소금 만들죠. 뭐 고추장도 그렇고요. 된장도 그렇고 다 소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물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생님들 그런 국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하루 3끼 국이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네,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국은 맛있는 국은 어떻게 드세요? 네, 완뚝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국물까지 다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싱겁게 드셔야 돼요. 싱겁게 국물 음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국을 드시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되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큰 원인, 자 바로 살입니다. 살. 남의 살이 아니고 내 살입니다. 내 살. 살이 찌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면 이 살이 늘어나니까 혈관을 누르겠죠. 그럼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안에서 밀어내나 바깥에서 누르나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운동. 네, 바로 또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운동입니다. 살을 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 혈압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1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날마다 꾸준히 해주시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들을 40명을 한 달 동안 술을 안 들였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10이 떨어졌어요. 네, 단지 술만 끊었는데도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혈압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 술 끊어보시면 네, 혈압이 기적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네,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트륨,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수분을 빨아들이죠. 자, 그런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칼륨을 우리가 먹으면 낮아져요. 떨어지겠죠. 나트륨이 배출되니까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칼륨이 많은 음식,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고기 없죠. 네. 그리고 컬러풀하죠. 컬러풀하고 뭐 과일, 채소죠. 그러니까 색깔이 짙은 컬러풀한 채소, 과일 이런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자, 왼쪽 그림은 뭐죠? 네. 시금치. 시금치. 네. 뽀빠이 아십니까?
이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뭐 이렇게 힘냈다고 그러잖아요. 기운 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시금치에는 이제 뭐 산화질소라든가 뭐 칼륨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시금치를 좀 드시는 것도 좋고요. 자, 과일 종류는 수박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끝에 박으로 끝나는 과일이 있어요. 수박, 호박, 그다음에 그런 종류의 과일이 메론, 참외. 예, 그렇죠. 우리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출산하시고 나서 여성분들이 붓기 뺄 때 뭘 드세요? 호박즙. 네, 끝에 박으로 끝나는 과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수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고혈압은 생활 습관병이죠. 네, 선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자, 고혈압은 생활 습관병인데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을 바꿔주셔야겠죠. 첫 번째, 네, 싱겁게 드시라는 거. 어떤 음식을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나트륨. 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어떤 음식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음식. 국물. 네, 국을 드실 때 이제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알맞은 체중. 내 키에 맞는 알맞은 체중, 네, 적절한 체중.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거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유산소 운동 말씀드렸죠.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시라. 물론 다 아시는 건데 생활 속에서 걸으시면 돼요. 그냥 뭐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시고요.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 게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담배 있는데요. 담배 술인데요. 담배의 니코틴하고 술의 알코올이 혈관을 찌그러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수축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담배를 좀 피우시고 술을 좋아하시는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끊어보시면 혈압이 떨어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겠죠. 당연히 지방은 줄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자, 칼륨이 많이 들어간 컬러풀한 야채, 채소, 과일 이거를 좀 많이 드시라는 거. 네,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 뒷목 막 땡기고 그러죠.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자,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딱 닫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을 닫히게 만들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띵한 증상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게 자주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은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받으시면 나 혈압 오른다. 스트레스 안 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최근 한 달 사이에 혈압 재보셨을까요? 안 재보셨죠. 물론 이제 건강하시기 때문에 안 재보시는데, 자, 건강하시더라도 이 건강을 100세, 110세, 120세까지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자, 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혈압을 재보세요. 네, 그래야 내가 고혈압인지 정상인지 고혈압 전 단계인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혈압을 측정하신 거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선생님들 키 몸무게는 다 아시죠? 네, 그것처럼 혈압도 아셔야 됩니다. 네. 정말요? 아니요. 솔직하신 겁니다. 네. 다 못하시면 한두 가지라도 먼저 시작을 하셔서 하나씩 늘려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혈압은 전 세계의 사망 원인의 12%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또 협심증, 신장 손상 등이 올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요.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저염식과 운동, 금연, 금주 등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고혈압이 발생했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